안녕하세요. 바람의 아이들 인스타 라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관장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가까운 책방이라고 하는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 운영하는 네. 김신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첫 인사 겸 네. 이 페넬로페를 좀 소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네. 어려운 부탁인데 네, 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페넬로페 다 보이시겠죠? 이 표지에 부제가 있는데요. 페넬로페 전쟁터에서 돌아온 여자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원래 페넬로페는 다들 잘 아시듯이 선생님 잘 몰라요. 그리스 로마 신화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오디세우스가 그 트로이 전쟁에 사실은 트로이의 목마를 처음 고안한 사람이 오디세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그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페넬로페이고 또 페넬로페는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의 아들이기도 하죠. 텔레마코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간 오디세우스를 거의 한 20여 년 동안 기다리게 되죠. 그 20여 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오디세우스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청혼하고 이제 더 이상 그 미루기가 어려울 그 청들과 그 주변의 온갖 협박과 이런 것들을 좀 거절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오디세우스가 와서 이제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와 함께 그 일들을 극복하고 그런 그 얘기의 주인공이 페넬로페죠. 페넬로페에 등장하는 페넬로페는 사실은 처음 그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 게 나는 남편을 기다리지도 않는다. 나는 배를 짜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실은 외과 의사로서 시리아 내전에 참여해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이고요. 벨기에에 집이 있는 브뤼셀에 살고 있는 남편 오토는 작가이고 그리고 그 딸이 있는데요. 엘렌이라고 하는 사춘기 소녀 딸이 있는데 사실 전쟁터에서 13살 첫 이제 생리를 시작한 딸과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사실 두 외과 의사로서의 자신의 그 전쟁터에서 경험했던 온갖 참혹한 일들 그것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도 사실은 이 페넬로페가 돌아오는 걸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진 거죠. 이렇게 그 전쟁터에 가서 봉사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잠깐 휴가를 보내고 또 다시 그 현장에 가서 또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페넬로페 자신은 그 두 정체성 사이에서 조금 갈등하고 혼란을 겪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치 페넬로페는 그냥 남편을 이렇게 기다렸지만 여기 그 페넬로페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지만 또 그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거기 자기가 수술하면서 목숨을 결국은 구하지 못한 그 아이에 대한 갈등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겪는 여성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표지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게 스토리를 쭉 그 책을 끝까지 읽고 나서 이게 시리아 내전에서 페넬로페 자신이 구하지 못한 시리아 소녀의 유령처럼 그리고 항상 그 시리아 소녀의 그 기억이 페넬로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할 때나 언제든지 그 페넬로페에게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픽 노블 볼 때 그림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그 저자분께서 주디스 바니스탕델이 그 수채화로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 수채화의 특성이 약간 이렇게 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이 페넬로페의 정체성의 혼란에 상징적인 의미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사실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와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마치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그 연결돼 있고 중간에는 13살에서 14살로 14살 생일을 맞는 그 딸의 그 잠깐 휴가차 그 벨기에로 돌아왔을 때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내 딸아이가 곧 18살이 된다. 네. 그러면서 아까 보여주셨던 이 그림에 그 나오는 이 자기 목에 차고 있던 이 목걸이를 딸에게 18살 생일 선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걸이는 그냥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고 자기의 엄마 그리고 엄마가 또 그 엄마에게서 이렇게 물려받은 그 목걸이를 18살이 될 때 나도 너에게 이걸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터에서 딸에게 그걸 우편으로 이렇게 네. 보내는 게 네. 앞뒤로 이렇게 네.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림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98쪽에 보면 그 전시회에 갑자기 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조각 작품을 보게 되는데 그 작가가 실제로 캐나다 작가 데이비드 알트메즈라고 하는 작가고 그 작가를 찾아보면 실제 그 얼굴 없는 조각, 얼굴 없는 얼굴 그런 그 조각을 많이 그 작품으로 내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시회에 네. 엄마와 그 다음에 페넬로페와 딸 이렇게 이제 셋이 이제 전시회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비드 알트메즈의 조각이 이제 거기에 있고 페넬로페는 이 얼굴 없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 정체성을 좀 약간 이렇게 투영하는 듯이 보여지게 되고 그게 이 그림에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109쪽에 보면 페넬로페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얼굴이 없는 그 조각하고 또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뒤로 가면 이제 그 116쪽이 나오는데요. 크리스마스 장식에 네. 기억나요. 마리아 상이 깨져요. 깨지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용품을 이렇게 구입하러 같이 나가서 사게 되면 다시 이제 그 마리아 상을 사오게 되는데 그 마리아 상이 얼굴 없는 마리아예요. 네, 얼굴 없고 볼품 없는 그런 마리아처럼 그 마리아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그림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마리아 상이 그런데 얼굴이 없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사실은 이건 그 페넬로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 내가 집에 왔어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혹은 그 나는 여기에서도 그 제대로 역할을 내가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뭐 그렇지만 내 딸아이는 너무 사랑해. 우리 가족들 내가 너무 사랑해. 이런 마음들이 갈등처럼 이렇게 계속 있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혼란이 페넬로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실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페넬로페의 아빠 다른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정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과 또 만약에 역할이 또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좀 그런 역할을 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과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이 어떻게 구속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가 뭐 끌리는 부분, 그 끌림이 어떤 그 철학일 수도 있고 가치일 수도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마다 딸은 페넬로페처럼 또 살 수도 있고 마야처럼 살 수도 있는데 그쵸.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시험을 패스하는 거 이런 거 어떤 남자친구가 생길까 이런 거 좀 더 예뻐 보일까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그 결정을 되게
그냥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맞아요. 이런 시선도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바라보는 그 가정 안에서의 여성 엄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픽 노블인 것 같아요. 맞아요. 페넬로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각각의 그 자리가 다르잖아요. 네. 아빠의 자리가 다르고 딸이 또 다르고 엄마 또 페넬로페 언니 뭐 각각의 자리가 다 있는데 특히 그 우리 그 아들이나 딸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각각의 선택이 아니고 각자의 선택이 아니고 부모의 결정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런 부분에 갈등이 없지 않아 있지만 페넬로페를 통해서 그런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결국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 이것과 저는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고 페넬로페가 그런 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 이렇게 뭐 펴시면서 네네. 뭔가 저희에게 들려주실 네. 마지막 메시지 우리 끝에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그렇죠? 부분은 네. 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 장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기의 목걸이를 풀어서 그 이것도 같이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묻는 그 장면의 이야기이죠. 내겐 딸이 있다. 일주일 후면 18살이 된다. 나는 그 애 옆에 있어주지 못한다. 그 애를 보지 못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아이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네, 깊은 울림과 여러 가지 그것을 상징하는 그림들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아주 훌륭한 그림책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넬로페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적당하게 소개해 주신 오늘 대전에 가까운 책방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점 김신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